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5일 KBO 국내 야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G 대 한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LG는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가 한국에서 2년차 시즌을 맞는다. 선발과 불펜을 오가면서 충실히 제 몫을 해냈었는데 역시 선발 타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 한화 상대로 홈에서 5이닝 2실점 투구를 했고 야간 경기에서 흔들리는 면이 있었지만 시범 경기에서 워낙 페이스가 좋았고 추울수록 잘 던지는 타입이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어서 한화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류현진의 시즌 첫 등판은 LG 원정이다. 작년 3이닝 5실점의 악몽을 되갚아줄 찬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 시즌 막판 LG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을 해냈음을 고려한다면 원래의 류현진에 가까운 투구를 기대해도 좋아 보인다. 작년도 그렇고 한화는 시즌 초반의 출발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이번 경기도 초중반까지 투수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물론 LG가 개막전에서 무지막지한 화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롯데의 경기력이 워낙 좋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선발은 막상막하겠지만 주연상이 나오기 전까지의 불펜 차이가 승부를 가릴 것이다. 한화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SSG 대 롯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SSG는 문승원이 다시 선발로 돌아왔다. 풀로테이션 선발은 2020년 SK 시절 이후 처음일 것이다. 시범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은 빈말로도 좋다고 할 수 없는 편이었는데 작년 홈과 원정의 괴리가 엄청났다는 걸 잊을 수가 없다. 이어서 롯데는 작년까지 볼티모어에서 뛰었던 터커 데이비슨이 한국 무대 데뷔전을 치른다. 작년 노포크에서 보여준 투구는 꽤 안정적이었고 다양한 구종을 던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미국보다는 한국 무대에 더 어울리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 시범 경기의 투구는 아쉬웠는데 한국의 쌀쌀한 날씨를 어떻게 버티느냐가 관건이다. 개막 시리즈에서 두 팀은 그야말로 비교 체험 극과 극을 경험하고야 말았다. 롯데는 최악의 2연패를 당한 반면 SSG는 짜릿한 2연승을 거두었다. 홈 경기의 SSG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고 3연속으로 좌완 투수를 만난다는 건 유리할 수도 있지만 데이비스는 어빈, 로그와는 스타일이 크게 다르다. 돌아온 문승원은 야간 경기에 강점이 있는 타입임을 부정할 수 없으나 완벽하게 선발 로테이션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롯데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삼성 대 N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은 최원태가 FA 이적 후 신고식을 치른다. 작년 LG에선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삼성에서 재현되느냐 아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개막 직전의 2군 경기에선 그야말로 최악의 투구가 나왔는데 그나마 NC 타선이 우한 투수 상대로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이어서 NC는 최성영이 2년 만에 풀타임 선발로 돌아온다. 작년 4번의 선발 등판 시 은근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삼성 상대로 불펜 등판 내용은 좋지 않았다. 일단 삼성의 좌타 라인을 노리고 들어가는 모양새라고는 할 수 있는 편이나 야간 경기에 좋지 않다는 태생적 단점을 고치기 쉽지 않다. 개막 시리즈에서 삼성이 보여준 파괴력은 놀라운 수준이었다. 홈버프를 받은 삼성은 무패를 기대해도 좋을 정도다. 최성영의 투구는 상대의 타이밍을 뺏을 수 있지만 유독 야간 경기 POPS가 18대라는 문제가 있고 삼성은 개막 시리즈에서 우타자들이 은근히 제 몫을 해낸 바 있다. 그리고 NC의 타선은 우한 투수 상대로 기대가 어렵다. 삼성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KT 대 두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T는 작년 ABS로 심하게 고생을 한 고영표가 마운드에 오른다. 시범 경기의 투구는 조금 기복이 있었는데 작년 두산과 시즌 첫 경기에서 4이닝 9실점의 악몽이 생생할 것이다. 그 이후 두산전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이번엔 제 몫을 해줄 거라는 믿음은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야간 경기의 약점을 극복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어서 두산은 금년에도 최원준은 선발이다. 작년 KT만 만나면 2경기 연속 5실점으로 동래북 신세를 면하지 못했는데 금년은 조금 달라질 수 있나 기대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상대 타입을 워낙 심하게 타기도 하고
KT의 상위 좌타 라인을 막아낼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쉽지 않은 하루가 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일요일 경기에서 짜릿한 끝내기 승리를 거둔 반면 두산은 개막 전부터 불펜이 신나게 털리고 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선발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양팀 모두 좌타 라인이 좋고 선발이 버티기가 쉽지 않은 타격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고영표가 그래도 최원준보다는 잘 버티는 편이고 무엇보다 불펜의 차이가 너무 크다. KT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기아 대 키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아는 아담 올러가 한국 무대 데뷔전을 치른다. 두산의 콜 어빙과 마찬가지로 이런 레벨의 투수가 어떻게 한국에 왔냐는 수준이다. 시범 경기에서 대단히 위력적인 투구를 선보였는데 일단 시범 경기는 낮 경기였다는 점을 생각하긴 해야 한다. 키움의 좌타 라인을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어서 키움은 작년 놀라운 투구를 보여준 김윤아가 3선발로 내정되었다. 작년 기아 상대로 홈과 원정의 괴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번 경기가 원정이라는 게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원정 기복이 심하고 야간 경기라는 점은 아무래도 약점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긴 하다. 일요일 경기는 김도영이라는 선수의 가치를 확실히 보여준 경기라고 할 수 있다. 김윤아 역시 김도영이 없는 기아 타선은 나름 승부해 볼 만한 편이다. 그러나 키움은 선발 이전의 불펜이 더 큰 문제고 김윤아 역시 광주 원정에서 악몽만 있는 편이다. 올러가 야간 그리고 좌타자 약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불펜 무게감의 차이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 기아 승리를 추천합니다.